사실 이번 문제는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에서 이 환경과 사회의 소비자 이슈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진짜 환경을 생각한 것이냐? 아니면 환경을 가장한 그린워싱이냐? 이 논란입니다. 13일이죠. 애플이 아이폰 12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 이어팟을 제외했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이번 아이폰 12 패키지에 아이폰 본체와 그 USB-C 타입 케이블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충전기와 이어팟은 아예 패키지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애플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제품 패키지를 바꾼 첫 실험입니다. 탄소 중립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탄소를 배출한 만큼 걷어들여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발표를 하면서 리사 잭슨 애플의 환경정책 사회 담당 부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팟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이미 7억 명이 넘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무선 이어폰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20억 개가 넘는 애플의 전원 충전기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굳이 이번 패키지에 또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류 비용을 아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이번 패키지를 소형화해서 화물 운반대에 70%나 더 많은 상자를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송비가 줄어들어서 연간 200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것과 같고, 이것은 1년 동안 45만 대의 자동차를 없앤 것과 같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자원 채굴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은 이번 아이폰 12의 그 카메라 이런 데에 들어가는 자석류 부품은 재활용 히토류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은 2018년부터 아이폰 분해 로봇을 이용해서 부품 소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액세서리를 재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서 전자제품 쓰레기를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애플의 이런 의도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겠죠.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에는 비판 댓글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탄소 배출은 애플이 해놓고 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5만 원 상당의 필수 액세서리를 뺐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고 캐시백도 없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의 급속 충전기는 20W용인데 그전에는 18W용의 충전기가 제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새 충전기를 사려면 소비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환경보호는 꼼수고 결국은 애플이 원가 절감 이익을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또 온갖 종류의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전기를 따로 팔려면 어차피 따로 상자에 넣어야 되는데 그건 환경을 역행하는 건 아니냐. 그리고 애플이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연결 커넥터부터 안드로이드 폰하고 같이 호환시켜라.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 판매를 높이려고 탄소 배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에서 이 환경과 사회의 소비자 이슈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과 환경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급망 및 모든 기업의 밸류체인,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서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협력 회사들한테도 이를 동참하기로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SK 하이닉스도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같이 했거든요. 사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 광물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엔 20가지가 넘는 광물들, 자원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금, 은,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금속류뿐만 아니라 코발트, 텅스텐, 탄탈룸, 팔라듐과 같은 희소금속, 희토류 같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린피스에 따르면 희소금속인 코발트, 탄탈룸, 팔라듐은 아주 특정 국가에서만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 탄탈룸은 루안다와 콩고민주공화국, 팔라듐은 러시아 노릴스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로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자원이 엄청난 환경,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채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코발트 공급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이 채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질이 계속 악화돼서 더 이상 재건이 불가능하고 광산 폐기물 때문에 물, 땅,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중금속에 오염된 경우도 많고요. 코발트 광석 자체에 우라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잔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방사능 노출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CNN이나 엠네스티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코발트 채굴의 아동노동 금지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나타나는 광물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그래서 코발트의 경우는 3년 사이에 가격이 300% 넘게 상승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그리고 판매, 폐기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슈를 잘 알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의 평균 교체 주기가 2.7년인데요. 결국 2.7년마다 엄청난 양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버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형 전자기기 폐기물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도 생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서 다 같이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좀 동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이끌어야 되고 이게 바로 생산자 책무 원칙인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부 애플의 경우 제품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는 애플의 환경 결정에 동참을 하면서 이 결정을 지지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애플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향한 이런 애플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런 노력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화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